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숙제로 일기 쓰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보이시는 게 저희 부모님이 보관해 놓으신 제 일기장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참 열심히 쓰기도 했고 가끔씩 읽으면 참 재밌거든요. 제가 8살 때 썼던 일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원에 갔다. 학원에는 쉬운 문제만 내준다. 학원은 너무 쉬워서 빨리 끝난다. 계속 노는 거는 싫다.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 뭐 이럴 리가 없는데 이때는 이랬나 봅니다. 어쨌든 한 중학교 때까지 일기를 쓰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일기를 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일기라는 게 예전에는 그저 숙제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일기를 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첫날에는 오랜만에 문구점에 가서 공책을 한 권 샀어요. 그리고 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앉았는데 하도 쓴 지가 오래돼서 오늘 있었던 일을 써야 할지 내 감정이나 생각을 써야 할지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아침 5분 일기의 형식을 한번 빌려와 봤어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이 순간 감사한 3가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나를 위한 긍정의 한 줄에 대한 답변을 적는 거고요. 저녁에는 오늘 일어난 멋진 일 3가지, 무얼 했더라면 오늘 하루가 만족스러웠을까에 대해 적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총 5가지 질문이고 그냥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쓸 수 있어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일주일은 이런 식으로 한번 일기를 써봤습니다. 사실 내용은 별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한 3가지에는 오랜만에 잠을 푹 잤음, 오늘 회사에 회식하러 간다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음, 창밖을 보니 하늘이 파랗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쓸데없는 짓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우선한다, 나를 위한 긍정의 한 줄, 오늘 할 거 일찍 끝내고 맥주 한잔 하자. 사실 쓰는 건 별 내용이 없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이날 이렇게 살았구나, 내일은 좀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살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침 5분 일기 형식으로 일기를 쓰다가 이제 좀 쓰는 게 익숙해져서 줄글로 일기를 써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그리고 잠자기 전에 조금 이렇게 쓰기로 했죠. 내용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조금 더 내 감정이나 내가 쓰고 싶은 얘기들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녁에 술자리가 있거나 회식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약속에 가기 전에 미리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술 먹고 들어오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잖아요. 한 번은 친구들과 휴가를 떠났는데 저는 방학을 맞이해서 친구들이랑 무척산 관광농원이라는 곳에 놀러 왔는데요. 어김없이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산이라서 아침부터 막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연 속에서 또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7월 20일 도전 17일차인데요 변명의 시간입니다. 어제 일기를 못 쓰고 잤어요. 오랜만에 옛날에 방학 숙제하던 기억을 살려가지고 얼른 쓰고 자야겠습니다. 더 밀리기 전에 어제 거 오늘 거 이틀치 빨리 쓰고 자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더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게 이틀치를 쓰니까 시간도 2배로 걸리고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절대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한 번 밀려 쓴 거를 제외하고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기를 써봤는데요, 살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꾸준히 일기를 써본 건 처음이에요. 초등학생 때도 이렇게 매일 쓰진 않았더라고요. 일기를 쓰면서 정말 좋았던 것은 첫 번째로 나의 하루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잊고 살아갈 수도 있는 오늘 하루를 글로 남겨놓음으로써 평생 추억으로 간직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사진도 사진이지만 글로 구체적인 내 감정들을 써놓으면 나중에 읽어봤을 때 그때가 더 생생하게 기억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오늘의 좋았던 일들을 쓰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 아쉬웠던 것들을 또 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너무 늦게 일어났으니까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봐야지. 아니면 오늘은 어떤 부분에 과소비를 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이런 거에 신경을 써봐야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고 나를 좀 더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더 나은 나로 발전시켜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기 쓰기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기록했던 일기를 다시 읽어볼 때인 것 같아요. 일기 쓰기는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줘요.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안 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하면 남의 눈에 더 잘 보일 수 있을까를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려고는 노력하지 못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어젯밤에 한 달간의 기록들을 제가 찬찬히 다 읽어봤거든요. 좀 울컥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온 나의 인생이 한 장면 한 장면 그려지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상황이 또 있었는데 나는 또 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러면서 한국타잔이, 아니 윤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나 말고 누가 날 알겠어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계속해서 함께 있다 한들 내 감정, 내 생각들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해 두니까, 그리고 그게 한 장, 두 장 쌓여가니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전을 해왔지만 이 일기 쓰기는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정말 내 인생의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기록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기 쓰는 남자 한국타잔이었습니다.